나는 청순해. 내가 이렇게 머리 흔들면 사람들이 라라라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 어떤 의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효진 언니랑 그 얘기를 했었던 게 언니 난 얼굴을 갈고 싶어 계속. 얼굴이 계속 이렇게 성형수술 해야 돼? 뭘 해야 돼? 현빈 씨는 어디서 반했대? 안 반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애가 너무 예쁘다며. 이거는 그냥 동영상인데 남자예요. 저 우리 신랑의 가장 큰 장점이 나한테 뭐라고 해,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 얘기하는데 또 눈에 사랑이 보이네. 짜증이 나네. 안녕하십니까? 요정스타 교수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신 멜로의 퀸이라고 불리는 손예진 씨 모시고 요정식탁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또 근황 얘기 좀 이것저것 얘기해 볼게요. 저는 요리 준비하기 전에 광고가 있어서 광고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예진 씨가 모델이지, 고혼진 하이엔드 화장품 브랜드이죠. 제가 사실은 이 피부가 좋아서 타임리스 뷰티, 슬로우 에이징으로 유명한 화장품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시간을 조금만 좀 멈춰보고 싶어 하는 데는 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고혼진의 대표 라인인 블랙레벨 세트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크림, 에센스, 앰플까지. 공통적인 블랙라벨 특징은 고혼진 독자 성분인 거미줄 유래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 재생, 그 다음에 콜라겐, 뭔가 단단하게 만드는 탄력 성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허 성분인 스피큘. 스피큘은 뭐냐면 여기 미세침이 들어있어? 미세침은 그걸 전달하는 자극을 줘서 그게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스피큘이라고 하네요. 자, 이너 크림을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거미줄이 있나 좀 보고. 펩타이드는 이걸 되게 잘 막아야 될걸, 내가 알기로. 나 여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되게 촉촉합니다. 촉촉한데 끈적거리지 않아. 촉촉한, 이게 좋은 크림이라 그런가? 촉촉하면 촉촉 하잖아. 척척 붙고, 뭔지 알지? 촉촉한데 척척 붙는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데 약간 끝 느낌은 보송한 느낌. 그리고 그 안이, 이 안이 되게 촉촉한 느낌. 요 안이. 그래서 그냥 겉은 사실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게 없는데 요 안이 되게, 보톡스 성분인 보르피린이 식약처 인정 최대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보톡스 들어가고 그러면 잔주름에도 좋겠다. 미백에 좋고 피부 장벽에 좋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이것도 최대 5%까지 있대요. 이게 보통 함유했다고 하면 2% 정도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여기는 5%. 플레르코와 앰플, 그러니까 꽃 성분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앰플 저 까다롭습니다. 제가 앰플을 좀 많이 쓰거든요. 플레르코 앰플이 고농축이고 고혼진 독자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크림도 좋지만 앰플 진짜 좋은 거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분 중에 특이하게 순도 99%의 금펄이 들어가 있대요. 그 아까 말씀드린 스피큘을 이렇게 왜 잘 흡수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 속광이 이렇게 광이 은은하게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홈케어 세트,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홈케어 세트인데 고혼진 뉴트리션 마스크팩입니다. 저도 써봤는데 피부 밀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흑미강 추출물이 피트산을 함유해서 외부 유해 환경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유해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다 제거한다고 하네요. 메이크업만 안 했으면 올리는 건데, 이거는 나머지는 냉장고. 자, 이게 마스크 원단도 친환경 세제라고 하고 딱 아실 거야. 요즘 너무 얇은 건 잘 안 붙어 있어. 나는 요 정도가 돼야 딱 붙어 있어. 에센스가 진짜 많네요. 이거 봐봐. 정말 이만큼 나왔어. 지금 일로 와봐. 잘 붙네. 저희 스타일리스트예요. 등만 보이는 거야. 쫄지 마.
뭐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이 비싼 걸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기분을 너무 잘 압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싫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하면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조금 좋은 거 쓰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오늘 고혼진 블랙 라벨 안티에이징 뭐 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도 또 놓칠 수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단독 이벤트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맞다. 안녕. 안녕하세요. 나 말 좀 편하다 해도 될까? 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실속은 없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진짜 여기 초대되기로 하고 결정하고 난 뒤에 하나씩 모았어요. 사실 더 모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급하게 큰 통이. 야 이런 거 너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예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건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를 쓰는데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담았어요. 너무 좋아. 야,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실용적인 거. 이웃에 네. 사는 누군가가 오빠 이런 거 업체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하고 챙겨준 것 같아. 아이고. 고마워. 아 여기다 줄게. 네네네네. 들어가. 와 여기 생각보다 카메라가 별로 없어서 되게 편한 분위기로 우리 딱 찍을 이게 수 있겠네. 다야. 아, 너무 조촐해. 좋네요. 여기 앉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PD. 이거. 네네네. 우리 PD 둘. 그리고 네네. 끝이야. 아 네네. 우리 이렇게만 해. 아니 순간 생각했어요. 처음 초면이잖아요. 게스트가 더 긴장될까, 호스트가 더 긴장될까. 나도 긴장이 많이 되지. 근데 그죠? 이제 다행히 우리 집이어서 온 음.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 왜냐면 긴장될 거 아니야. 남의 집에 아, 오는데 어땠어? 스튜디오가 아니라 어땠어? 아무 생각 없다가 여기 앞에 딱 오는데 약간 그랬어? 약간 이거 어색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 나는 사실은 그냥 보자마자 말을 팍 놓을 수 있었던 게 네. 효진이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 언니랑 친하게 지내시는구나. 그래서 애가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그래서 걔 누구지? 남편? 현빈? 아니 아니 케빈? 케빈이 걔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한다며.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얘기를 삼촌 해서 와가지고 그 난리 얘기를 났었죠. 그 뒤로 3, 40, 뵙구나. 3, 40분씩 해서 그래서 되게 음, 오빠 거기 빨리 부르라고. 술은 괜찮아? 샴페인? 저 진짜 술을 먹으면 얼굴이 완전 저기 돼서 진짜 조금 먹을게요. 오케이. 내가 또 안타깝게도 내일 제작 발표여가지고 지금 약간 또 막 베니스 영화제 가야 돼서 지금 식단을 엄청 하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음식이 너무 궁금하고 다 먹고 싶은데 이게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저 내 원래 마지막은- 진짜 배식가거든요. 난 너무 알고 마지막이 생선을 준비하긴 어떻게 했어. 알아요? 왜냐면 소문났어요. 나 아니 많이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는 거 말고. 배우들이 식단하는 거 그럼 아시죠? 그거는 네. 해야지. 네, 뭐 네. 어쩔 수 없. 근데 진짜 아름답구나. 어떤 게? 아니 나 처음 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너 근데 너무 내적 친밀감이 너무 혹시 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나보지 않아서 나도 낯가리겠다 그러다가 네. 효진이한테 얘기를 듣고는 네. 누가 보면 애기랑 그다음에 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자 우리 네, 한번 먼저. 반갑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조사야. 조사하면 우리- 다 나와. 이거 옛날 개그인데. 그럼 유기농 먹고 막 야채 키우고. 아니 그 야채 키우는 거 굉장히 잘못된 그 정보였어? 네네. 왜냐면 그게 그 제가 토마토가 뭐 키운 것 같이 이렇게 돼 맞아, 있는데 저는 맞아. 선물을 받아서 그걸 올렸는데 다들 어머 이 와중에 농사까지 짓는구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사가 나는 거여서 그 밑에다 댓글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다 이제 대단하구나. 정말 완벽주의자의 끝이구나. 그래서 막 그거 오바다 진짜. 애를 위해서 막
마음은 정말 내가 다 키워서 다 막 해서 다 먹이고 싶은데 그럼. 그게 안 돼요. 또 애가 너무 예쁘다며. 우리 핸드폰 여기 나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네. 예쁘게 생겼다며. 너무 예쁘다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엄마 얼굴도 그렇고 아빠 얼굴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특히 엄마 얼굴이 애기 얼굴이 있어. 고마워요. 그 아역 때. 그러니까 아역이 아역이 아니라 20대 때? 아니 완전 꼬맹이 때 얼굴 보고 내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 저 어린 어. 시절 그거 찾아보셨어요 이번에? 그때 정말 나 진짜 놀랐거든.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우리 애기가 조금 저 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똑같으면 정말 대박이겠다. 이거 자랑하면 이거 나를 세야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며 다들. 근데 이 와중에 애기 사진 보여주는 거 와중에 되게 고르는 거 알아요 엄마들? 그러니까 진짜 그 중에서도 더 완벽하게 나온 이거는 그냥 동영상인데 남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다 나 남편 닮았으면 좋겠어요. 뭐 와이프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 자기 닮았으면 좋겠다고. 뭐 이거 내 사진이 너무 많네. 이게 하트 저기여가지고 이러니까 더 궁금하지. 이거 약간 좀 더 예쁜 게 있는데 아니야 이제 마시자.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리액션이 아닌데 이게 뭔가 아니야 너무 예뻐. 나 원래 이렇게 아기를 안 좋아하거든. 근데 저 너무 공감해요. 저도 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그렇게 좋아. 내 자식은 완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약간 막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이를 낳은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그냥 머리로는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막 애기를 막 예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내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고 진짜 바쁠 거 아니야. 아이까지 정말. 케어하면서 이걸 하려면 정말 진짜, 제정신이 맞아. 아닐 것 같아. 이게 약간 또 저는 일을 해야 되고 아기를 케어해야 되고 또 우리 살림도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거가 이제 멀티가 안 되면 그치. 빈 구석이 맞아, 생겨버리니까 또 완벽주의자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군께서는 막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나가서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저 우리 신랑의 가장 큰 장점이 나한테 뭐라고 해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 와중에 착해요. 그 얘기하는데 또 눈에 사랑이 보이네. 짜증이 나네. 감사합니다. 그냥 맛만 봐. 그냥. 네네. 시저 샐러드 유기농으로 준비했어. 괜찮아요. 그건 오해가 있었었던 거고. 오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뭐 그 버킷리스트 막 이런 거 이렇게 일상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네네. 나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맞아요. 아프리카 가서 석양 보기 뭐 이런 가족이랑 같이. 제가 그걸 어디다 적었죠? 인스타에 적었나? 아니 난 다 찾아내. 되게 아니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도 여기 나가라고 했었어요. 하얼빈 홍보할 때. 맞아. 안 왔어. 어. 왜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줘. 그거는 본인의 의사가 맞아, 아니라 맞아. 이렇게 조금 거기서.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되게 게스트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질문이 다르고 뭔가 진짜 예술가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깊이가 되게 밀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좀 웃겨야 되잖아요. 사실 좀 유튜브라도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기본적으로 웃기기도 하지만 달라요. 질문이 다르고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다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자료를 찾아보고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저분이 그러면 다른 이렇게 게스트들을 얘기할 때 뭔가 그런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게 좋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하나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제작 발표 바로 가는 걸로 그럼 아침에 샵으로 바로 가는 걸로. 너무 재밌었던 게 음. 오늘 그 대표님이 오신 거야? 누구 대표님이요? 그 지금 회사 우리 회사 대표님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사실은 데뷔였어. 맞아요. 저 고3 때 만났으니까요. CF. 미리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나 봤지. 그 기사를 봤어. 다 조사했다니까. 약간 무서운데. 아니 근데 그 얘기 되게 유명하던데. 그래서 꽃을 든 남자인가? 맞아요. 그 광고를 찍으면서 김혜수 씨가 있는 맞아요. 제 첫 데뷔면서 광고였어요. 광고였는데 네. 저 고3 때 여름방학 때 만났고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아서 서울에 이제 연기를 하고 싶어서 연기 학원을 다니다가 거기서 오디션을 무슨 광고 같은 거 오디션을 보라고 했는데 그 저를 본 에이전시 분이 대표님을 소개시켜 줬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 살 좀 빼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뭘 봤구나. 그거 물어봤어? 모르겠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근데 솔직히 그때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다듬어진 예쁜 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더 막 미의 기준이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 뿐이지. 근데 대표님이 뭘 보셨는지 그게 정말 운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어요. 그 광고를 찍고 나서 바로가 맛있는 청원? 맞아요. 2001년. 그게 사실은 신인을 그렇게 캐스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잖아. 근데 그게 30%를 찍었어. 맞아요. 쟤는 누구 신인인데 연기를 저렇게 하지가 있었어. 우리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보지도 못해요. 전 아직까지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연기를 너무 못했어서. 근데 감독도 큰 용기였지만 자기도 굉장히 큰 용기였을 것 같아. 근데 저 걱정했죠. 언제든 잘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촬영해봤는데 너무 아니다.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있었죠. 그때 이제 오디션 같은 이렇게 뭐 대본 읽어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연기라는 건 대학교 때 조금 그냥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주 그냥 소소한 것들밖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저는 또 영화과여서. 배운다고 배워지지만 그냥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은 그냥 타고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사실. 솔직히 테크닉도 없었고요. 지금 보면 진짜 어색해요. 근데 어색하지가 않았었어. 보셨어요? 살짝 그때 봐서 봤는데 그랬던 거. 아니야 그때 봐서 게 아니라 요번에 다시 봤는데도 어색함이 없었고.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리고 나서 찍었던 게 클래식. 그거는 그래도 연애소설 클래식. 네, 그리고 네. 아니 1년이야 그게. 맞아요. 그래봤자 1년이야 요 사이가. 엄청 그때 다작했었을 데뷔가 때였어요. 그러고. 근데 어떻게 카메라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무서운 거 아니 데뷔 2,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 그게 난 되게 놀라웠었어. 어떻게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지? 어색했어요. 어색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렇게 눈웃음만 탁 치면 사람들을 어색하지 않게 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랑 또 내 머릿속의 지우개랑 또 넘어가면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연애시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연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클리셰가 많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클리셰가 많고 연기하기도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인 2역에 그다음에 막 누구가 죽고 뭐 누가 막 이런 일들이 너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 아킬레스건을 손예진이 풀어내는구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청춘의 모습을 남기는 멜로를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해 보면 그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맞아. 근데 그걸 지금 계속 찍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창 몇 년 사이에 찍었던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작품들이 정말 제 20대 초반에 맞아. 몰아서 찍었던 것들이 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막 의도를 했다거나 그 작품을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거나 뭐 나를 연기 잘했다 청순 그런 뭐 첫사랑의 이미지로 생각할 그런 건 솔직히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은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청순하다라는 어디 옛날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청순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포카리스웨르스를 찍었어. 그게 정말
진짜 너무 유명했던 CF 아니야? 맞아요. 그게 사실 이 작품을 했을 때보다 더 청순의 이미지를 더 많이 가져간 거 그게 아무래도 아니었을까? 광고가 이제 어, 어. 막 임팩트도 세고 많이 자주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넌 청순의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제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너는 약간 나는 청순해. 막, 나는 지금 포카리 세트. 지금 예를 들면 포카리 세트도 그냥 달려 그러면 달리는 거고 자전거 타 그러면 이제 막 자전거 탄 거지. 내가 이렇게 머리 흔들면 사람들이 라라라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 어떤 의도도 없었고 그냥 그 젊음, 그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밝음을 보여줬던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 못 했었어요. 전혀. 손예진이 딱 이렇게 주인공을 맡은 게 막 이렇게 되게 아픔이 있는 역들이 많잖아. 그런 거 너무 많아. 다 죽고 막 근데 아프고. 약간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약간 아픔이 보여. 약간 슬퍼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음악도 그래. 나는 그냥 부르는데 모든 게 왜 네가 부르면 슬프냐고 해. 아 그래요? 응.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옛날에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니? 왜 어.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그 나이 또래답지 않게 너무 성숙해 보이고 어. 그늘이 있어 어. 보이고. 근데 저는 그게 내가 타고난 기질이 그런가 보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너 O형이야? 막 너 E야? 너 I 거짓말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항상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떤 자리를 가도 이렇게 어색하고 막 이런 게 싫어서 스스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너 네가 아이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누가 봐도 아이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고맙다. 약간 나 누가 막 이라고 하면 나 진짜 아닌데. 왜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사실 그게 그렇지, 아닌 게 아닌 너무 게. 많은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네가 뭐 아이야 어서 효진인데 그 목소리. 뻥을 쳐 약간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을 담긴 걸 20살 초에 다 했어. 그러니까 되게 막 누가 죽고 막 누가 죽고 내가 막, 죽고 뭐. 다 죽어. 맞아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죠. 맞아. 근데 그 비련을 되게 경쾌한 느낌도 있으면서 잘 풀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그 역을 맡았다면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해. 그 캐스팅 안에. 막 왜 조인성이랑 막 이렇게 거 있잖아. 아직까지 저 최근에 광고에서 그걸 패러디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마시면 사귀는 거다. 마시면 뭐 사귀는 것도, 거다. 그런 것도 근데 많이 소주를 어떻게 마시면 자 네가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들었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 씬을 즐기는 사람처럼. 진짜 그때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한 거였는데. 신인들은 되게 어색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그런 왜 몽따주 근데 찍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내가 모니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읽고 이제 내가 이런 연기를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겠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연기를 하게 돼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분석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일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프레시하고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도 깨부셔야 되고. 네, 계속 나아져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많이 바꿨었어. 왜냐면 연애 소설이랑 클래식은 연애 조금 소설이랑 비슷한 클래식. 네, 맞아요. 느낌들이 연결돼서 제 작업의 정석을 하면서 완전 바뀌었죠. 사람들이 사실. 놀라고 되게 네. 좋아했지. 네. 그 시나리오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잘못하다 깨는 역할을 그렇지, 했을 그렇지, 때 그렇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이랑은 또 다른 그때 당시는 약간 뭔가 청순과 멜로 속에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코미디 망가지는 코미디를 하면 갑자기 이미지가 확 깨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셨는데 저는 시나리오가 일단 너무 재밌었고 왜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희열이 있었어요. 극장에서 사람들이 웃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 보고 다 울잖아요. 다 제 여태까지 영화들은 울었다가 다 펑펑 우는 건데 막 으악 하고 웃는 거가 너무 우와 내 연기를 보고 웃네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택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장르 그 뒤로 제가 너무 자유스러웠어요. 그렇지. 막 무방비도실 막 담배 피고 막 소매치기 막 하고 막 그래. 아이라인을 진짜 진하게 그렸잖아. 뭐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얼굴이 착한 얼굴을 이제 매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무방비, 해적. 맞아요. 해적도 완전 변신이었죠. 해적도 네. 그랬고. 너무 재미있는 영화인데 너무 힘들게 찍었어요. 액션을 처음으로 제대로 해봐가지고. 근데 그렇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다르게 한 것들이 봐봐. 이게 한 2000년대에서 한 10년 하다가 그게 뭐 2010년쯤에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의 보면 한 3, 4년간의 이렇게 이 변화야. 항상 그 다음 시나리오는 내가 안 해본 거. 아, 무조건. 새로운 거. 왜냐면 너무 지겨우니까. 아이고.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지겹고 비슷한 걸 해서 사람들이 아, 저 똑같은 거 하네 라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계속 변화돼야 그나마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효진 언니랑 그 얘기를 했었던 게 되게 어릴 때 우리끼리 만나서 언니 난 얼굴을 갈고 싶어 계속. 얼굴이 계속 이렇게 성형수술 해야 돼?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계속 새로운 연기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난 똑같은 난데 내가 아무리 이 캐릭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고 어떤 내 내면의 무엇인가를 극대화시켜서 그 캐릭터에 맞춰 한다 한들 나는 나잖아. 그러니까 그 딜레마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지금은 조금 놨죠. 놔도 돼. 네, 거기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난데. 근데 제가 이번에 박찬욱 감독님이랑 이병헌 선배님이랑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갈더라고요, 얼굴을. 어떻게 가라. 감독님은 점점 진화하셔서 이번 영화는 저는 이제 영화제 가기 전에 볼 수 있어가지고 봤는데 더 젊어지셨어요, 감독님의 영화가. 그래서 나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감독님은 진짜 이런 대단한 영화들을 만드시고 감독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확고해 줄 수 있잖아요, 감독으로서. 근데 진짜 무슨 10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감각적인 영화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엄청난 그분들의 그 치열함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탄생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래도 그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건 행복하지. 동료로서는 참 행복하지. 그런 걸 보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마음을 놓아지는, 아, 저분들은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의 또 다른 게 있었을 거고 중간에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배우들이 다 항상 박수 받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마라톤이다. 맞아. 예전엔 안 그랬어요. 이 영화 안 하면 난 망해.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영화 개봉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아닌 배우들도 있어요. 아,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영화는 관객들의 몫이야.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는 없어. 진짜 제 주위에 있어요. 저는 제가 저를 막 보통 시사하거나 이럴 때 절대 못 운다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성격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을 파겠지. 맞아요. 근데 덕혜옹주 때 너무 울었다면서. 저 끝나고 막 울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슬퍼서 울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뭔가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과 이제 그 비극적인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이 오히려 제가 연기했을 때보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보이게 만드는. 네. 그 역사적인 인물을 내가 잘 해야겠다라는 프레셔와 여배우가 한 영화를 그래도 조금 대작인 영화를 끌고 간다라는 거는 사실 프레셔가 굉장해요. 그치. 이게 또 남자 배우분들이랑은 다르게 원체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이번에 했는데 그래, 이게 망하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 역시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동네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를 이어폰을 듣고 맨날 이렇게 걸었어요. 막 감정적으로 항상 산 넘어 산이었어요. 막 계속 폭발해야 되고 감정이 너무 센 신들이 많아서. 한 사람의 서사를 해본 건 또 처음이었던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역사적인 인물. 저 꿈에 덕혜옹주님 나왔잖아. 하지만 무서워.
아 이거 맛있겠다. 요거 당근 내가 지금 계속 당근을 밀어. 근데 저 당근이 당근 좋아해? 그냥 생당근 안 좋아하는데 당근 요리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 네. 한번 먹어보자. 네. 약간 매콤도해. 음. 우리 살짝 좀만 더 데필까? 한 음. 5분만. 그럴까요? 응.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요리가 참 요리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 오늘 디저트까지 있어서. 음. 근데 디저트 못 먹을 것 같지? 만들어서 싸주실래요? 좀만 기다려봐. 네, 이걸. 근데 그 덕혜옹주를 보고 그 다음에 협상에서 나는 그게 근데 그건 스크린 보면서 계속 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저걸 어떻게 스크린을 보면서 저 영화를 끝까지 쫓아가지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었어. 그게 이원 촬영이라고 저도 처음 해봤는데 빈 씨가 지하에서 찍고 제가 1층에서 찍으면서 동시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서로 모니터를 보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리얼하니까. 그러니까 녹화된 걸 본 게 아니라 녹화된 걸 본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어. 완전 생방송처럼 찍은 거예요. 그래도 좀 이입은 됐어? 그랬죠. 그래도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입이 됐죠. 만약에 녹화된 거거나 아니면 빈 그 모니터를 보면서 찍었으면 그렇게 리얼하지 못했을 거, 리얼함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필모그래피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은 이래서 정말 많은 필모가 필요한 거구나 배우에겐.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말도 아까 얘기했지만 무방비도시 같은 거나 사실 이런 걸 굳이 왜 택했을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도움이 되고. 맞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내가 나를 가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우리 일에서는 다 자양분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나는 또 다른 영감을 얻는 거고 마찬가지로 음악하셔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직업이 어딨어요. 진짜. 물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는 막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맨날 촬영하면서도 왜 우리는 촬영을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끝나면 더 좋아할까? 왜 그럴까? 왜 쉬는 걸 더 좋아할까? 나 우리 스타일리스트 제한테도 왜 이렇게 안 끝난대? 형 저 스타일리스트예요. 그치. 나는 드라마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힘들어요. 진이 다 빠지지. 진짜 저희 옛날에는 맨날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시간이 없어요. 머리를 감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몇 년 한 거의 그죠 20대는 다 그렇게 보낸 거죠. 드라마 찍을 때. 아주 통으로 다. 왜냐면 지금 작품이 10년 안에 걸린 것만 몇 작품이야. 저는 20대가 솔직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였어요. 20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의 부담스러움, 그러면서 그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나의 체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진짜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네. 20대. 네. 그럼 30대는? 현빈이 있어서 괜찮은가? 30대 신랑도 거의 후반에 만났죠. 그러게. 거의 후반이고 전 지금이 제일 좋은 거 보면 예전에는 그냥 완전 이렇게 그 경주마 같이 좀 요거밖에 못 봤던 나의 시야가 아이를 낳고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거 되게 그런 게 중요한 있어요. 거네. 너무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들이 다시 그러니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나? 정말 여배우로서 흔치 않은 수상 기록이잖아. 정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럭키했죠. 가지고 있는 수상 기록이 아니야. 뭐든지 그렇게 네가 악착같이 아니면 정말 진짜 악착 같았다고 그냥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더 흡사했던 것도 사람들이 날 이렇게 좋아해주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힘을 계속 준 것들이 아닐까? 그게? 맞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그 상이라는 건 사실 좀 운이 좀 많이 따르긴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운이 따라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뭐 어떤 작품을 좀 편하게 하고가 아니라
다 2개씩 막 찍고 막 이런 분위기도 너무 많았고 약간 신이님의 얼굴을 빨리 알려야 되니까 이 작품하고 텀 없이 다음 작품하고 들어오면 땡큐 약간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할 때마다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때마다 상을 줘. 클래식으로 상 받았지. 연애시대 TV 가서는 TV를 또 상 받았어. 그러니까 했던 거마다 다 상을 받았고 뭐 시청률 처음 시작하자마자 30% 얘기했지만 그 다음 것도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 결과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지. 있었죠. 있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선택을 해왔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후회를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그리고 상관없고. 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작품이 잘 됐다 한들 내가 이 작품을 선택 안 하고 이걸 했는데 이건 망하고 이건 너무 잘 됐어.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얻는 게 있어요. 뭐든지 다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상까지 온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부군을 처음 만난 거지. 맞아요. 너무 웃긴다. 사랑의 불시착으로 이제 다시 만났죠. 사랑의 불시착. 나 보셨어요? 난 그거를 막 나의 코로나의 울면서 최대 수학이 아 진짜? 내 프랑스 친구들이 다 전화가 왔어. 그거 보고 다 전화가 온 거야. 사랑의 불시착. 그 뭐더라 제목이? Crash Landing on You로 이제 됐죠.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제 정말 봤다가 나의 가장 큰 위로였어. 아 진짜요? 근데 그걸 내가 느껴서 아 둘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그만큼 연기를 잘했네. 이렇게 시청자들을 착각하게 만들 눈물이 안 날 것 같은 장면에 정말 눈물이 철철철철 좋아하면 눈물이 그게 저렇게 뭐야? 나지. 그러니까 손예진이란 배우가 걸어왔던 길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아 맞아요. 코믹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약간 뭐 액션까지는 없었지만 뭐 어쨌든 맞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좋은 환기가 되지 않았어? 연기 생활에. 아 그럼요. 저는 그걸로 해외 팬들이 진짜 많이 생겼고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대중적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뒤로 더 잘 됐어. 맞아요. 더 뒤에 잘 돼서 팬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편지를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막 캐나다, 호주, 브라질 막 온 그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아 그리고 또 연애하느라고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그러네.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일 수 있죠. 왜냐하면 배우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언제 이렇게 딱 그 시작 불은 언제 켜졌어? 그 나무에서 이렇게 낙하산? 아 그거는 극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중과 뭔가 겹쳤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더 희한하게 또 배우들은 또 이렇게 공과 사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리정영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캐릭터가 멋있는 거지. 언제였어? 그러면 그 다 끝나고야? 저는 이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협상을 하면서는 그냥 우리가 동갑에 데뷔 연도도 되게 비슷하고 막내 딸, 막내 아들인 것도 똑같고 부모님 나이도 똑같아요. 데뷔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주인공들을 하면서 뭐 겪었던 많은 것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많았고. 너무 공감이 될 수 있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거 있잖아요. 다 겪어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또 되게 편했어요. 협상 때. 협상 때 편했는데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네,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촬영 기간도 원체 짧았었기 때문에 무대 인사 다니면서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자주 이렇게 뭐 버스에서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중요해. 그게 되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모습이 촬영하는 내내 저 사람은 되게 포장을 안 하네? 저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네? 그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이었어? 드라마로는? 뭐가 한 몇 회쯤? 그런 게 어딨어. 3회쯤 막 이런 그런 게 어딨어요.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쌓여가면서 호감이 점점 커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뭔가 인생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게 너무 사람들이 보고 너무 응원할 것 같은 거야. 맞아. 해피엔딩이 돼버린 맞아. 거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서도 해피엔딩이 될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빈 씨는 어디서 반했대? 안 반했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되게 웃겼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오랜만에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저희도 서로 바쁘면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했던 거겠지? 왜냐면 아이가 모두 위주가 되니까. 맞지. 아이의 사랑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연인, 뭐 부부, 뭐 남편, 뭐 그래서 뭐 연애할 때나 결혼 초반에는 음식을 진짜 저도 막 레시피 맨날 찾아보고 유튜브 해가지고 뭐 안 해본 요리가 없을 정도로 사진을 깜짝 놀래요. 그 뒤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 거 이렇게 뭔가 육전을 해가지고 좀 남아가지고 자기 이거 먹어 하고 줬더니 내가 이 육전을 먹어본 게 한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국 같은 거 이제 좀 남은 거 주면 내가 이 콩밥을 먹어본 게 몇 번째인지. 그래서 근데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게 실제로 부부들이 그런 걸로 싸운대요. 근데 다행히 우리 신랑은 속으로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그런 거 정말 티를 안 내고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줘요. 과묵해서 그래. 일기 쓰는 거 아니야 맨날. 그 인형으로 맨날 가시 찌르고 막. 아니 그다음에 오늘 나온 이야기. 이 작품은 사실 그렇게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네. 어떻게 고른 거였어? 사실은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그 민정이가 이제 친구니까 예진아 너 스케줄 어떻게 돼? 이번에 박 감독님이랑 병원 오빠랑 하는데 너 시나리오 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난 이제 아이를 낳고 뭔가 이제 새로 이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이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솔직히 모든 배우들은 박 감독님이랑 정말 하는 그치.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감독님이랑 이번에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는데 시나리오를 딱 덮으면서 여자의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치. 그 생각이 그래서 딱 들 것 같아. 딱 덮고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 강렬한 서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에는 너무 순조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역시나 감독님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시 박 감독님 작품이구나. 그냥 너무 평범한 내 가족이 갑작스럽게 잘 다니고 있던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이 가족들이 흔들리는 거죠. 일단 경제적으로 제가 맡은 미리라는 엄마는 원래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엄마였는데 다 모든 걸 끊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수, 그 이병헌 선배님이 맡았던 만수가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덮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가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감독님이 이 영화로 사고를 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감독님을 한번 만나겠다. 이 작품에 참여하는 게 나한테는 큰 의의가 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님 연기도 가까이서 감독님 스타일도 알고 싶었고 선배님 연기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린 거 감독님이 약간 좀 주눅 들어오셨어요.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거를 나에게 줬어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작품, 이 캐릭터는 이제 감독님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저를 캐스팅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이 캐릭터는 나의 어려운 캐릭터고 이게 막 조연이지만 이런 게 있고 이런 배우를 생각할 때 손예진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외워서 오신 것 같아요. 감독님 약간 그런 입 바른 소리 못 하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럼 이거 할게요. 하지만 다음 거 주연 되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약간 협박했어요. 나중에 협박했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작품의 이 역할을 하는 거가 나중에 개봉했을 때 예진아 너 그 작품 왜 했어? 라는 얘기만 듣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조금씩 늘려서 분량을. 아니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선수들이 진짜 선수들. 턱 모였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성민 선배님 합류하셨지, 여메란 언니 합류했지, 박기선 선배님, 차승원 선배님 막, 그러니까 다 모이니까 어땠어? 현장에서 어땠어? 다 못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다 각자의 근데 남편은 이야기들라서. 만났잖아, 남편. 병원 선배만 만났죠. 근데 제가 너무 감탄했던 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모든 배우들은 어떤 연기를 하기 전에 집중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느 순간에는 내 것만을 계속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다시 가도 똑같이 비슷하게. 근데 선배님은 그냥 정말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무 가벼운 깃털처럼 연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유연했어요. 그 표정, 그런 어떤 제스처. 아, 저 사람이 저 고민했을 거야 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내추럴했고 되게 프레시했고, 근데 그게 계속 바뀌고 순간순간 바뀔 때 되게 많아요. 감독님이 아,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디렉팅이 되게 디테일하죠. 세세하세요. 디테일하세요. 근데 그럼 좀 행복하지?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나 나름 연기도 좀 했고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꾸 말의 어미를 자꾸 얘기하시고 단어의 디테일을 이 문장에서 장어를 조금 더 작게 얘기해봐 막 이런 거. 내가 장어를 준비했어요. 그럼 내가 장어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엄청 디테일하세요. 그리고 이제 막 장단음 이런 거를 막 얘기하세요. KBS 아나운서. 거의 그 수준으로. 아 근데 정말 그렇게 디테일한. 근데 사실은 좀 짜증이 났었어. 아니요, 짜증이 아니라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첫 촬영 때 테이크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자꾸 다시 가면 약간 점점점 약간 겁나죠. 그죠? 저희가 이제 익숙한 말투가 있잖아요. 그렇지, 모든 그렇지. 사람들이 너무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 그것을 감독님이 좀 정확하게 짚어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연스러운 말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제 막 꼬이는 거지. 꼬이는 거지. 어.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죠 뭐. 그렇게 해서 또 감독님 덕분에 아,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연습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근데 있었어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웜업 하는 걸로 너무 좋았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참여한 것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사실은 배우가 자기 연기 보면서 막 시사 특히 첫 영화 보면 막 내가 저거 잘렸네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저 표정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말한 이런 후회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극으로 봤어. 어느 순간 극을 보게 되는. 내가 그래서 정말 진짜 이렇게 됐어요. 보통 그게 쉽지 않아요. 나 분량 역시나 작네. 뭐 예를 들면 맞지. 아니 그건 너무 그게 너무 솔직한 거잖아요. 저 배우 저기서 너무 잘했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드라마를 봤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감독님 너무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시사. 네, 저희끼리만 기술 하는 시사. 시사. 근데 뭔가 제2의 챕터다, 그치? 맞아요. 근데 왜냐면 요즘 드라마 하거나 왜 영화 하면 그런 디렉션이 없잖아. 업데면 난 그거 처음 알았어. 그 옛날 감독님들은 진짜 맨날 너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런 건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잘 아예 없대. 시간도 없고 그냥 오케이 그냥 약간 그런 거죠. 저만 먹어요? 아니야, 나 저 밥 꺼내고 나 지금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맛있지? 너무 맛있다. 생선 더 먹어도 돼. 네, 생선은 진짜 몸에 좋고. 근데 버터가 많이 들어갔어. 버터는 괜찮아? 네, 이거 충분합니다. 이게 조금 드세요? 조금밖에 없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니야, 많아. 뭐가 조금밖에 없어. 이거 소스를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진짜 맛있을 거야. 이게 그냥 프랑스 버터 소스예요? 버터 소스.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메인이죠. 메인이야.
왜냐면 생선 요리를 집에서 이렇게까지 잘 안 하고 구워 먹어봤자 뭐 갈치고등어 이런 거 구워 먹으니까. 이거 민어야. 민어구나. 그래서 이거 소금구도 비쌌어. 맞아요. 근데 더 귀해요 생선이. 사실 왜 그랬냐면 이제 프로모션 하고 이런 여배우들한테는 정말 칼로리 신경 써줘야 되잖아. 아, 지금 원래는 전 진짜 잘 먹는데 지금이 딱 식단을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아니 근데 같이 작업하는 보는 건 너무 의미 있었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하는 작품은 그냥 예술이다. 왜 안성재 셰프님이 계란 후라이를 하나 만들어도 그거는 예술이고, 약간 라면을 하나 끓여도 그 손에 거쳐간 게 예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건 참 팬으로서도 너무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은 되게 고요하세요. 진짜 조용한 카리스마로 다 이렇게 현장에서. 절대 큰 소리 내는 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니까 모두들 다 리스펙의 마음으로 그냥 다 하게 되고.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말 약간 과외 선생님 같았죠. 예를 들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디테일한데 처음엔 당황하고 하면서도 좀 힘든데 그게 감독님이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나면 이건 진짜 오케이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가요. 왜냐면 보통은 내가 연기를 해놓고도 집에 와서도 이게 맞나? 감독님 오케이라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오케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맞아. 많잖아요. 그런 걸 너무 고민한다면서 배우들이. 그래서 이 선택이 맞았나? 이 해석이 맞았나? 이 대사의 해석이? 이 장면의 해석이? 항상 결국 해석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감독님이 내가 한 해석이랑 다른 거를 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으면 너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 다른 거에 대해서 크게 막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경험을 한 거. 맞아요. 그 다음 넷플릭스는 뭐야? 지금 이제 또 다른 작품을 찍고 있어요. 넷플릭스 스캔들이라고 옛날에 재밌겠다.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 그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지금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끝나고 또 넷플릭스 시리즈를 또 해야 돼요. 약간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 K-팝 아이돌 산업의 약간 어두운 뒷이야기, 약간 좀 되게 센 내용이에요. 거기서 저는 이제 여자 엔터테인먼트 사장? 아이돌을 사장? 키우는. 그거 재밌겠다. 약간 실화 같기도 하고. 야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최근에 챗GPT에서 질문한 거 뭐야? 왠지 제가- 알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요즘 조선시대 그 스캔들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문예에 발달한 여성을 뭐라고 하냐 막 이런 거. 대사, 왜냐면 우리는 애드립을 못하니까 사극이어서. 그래서 막 조선시대에 이런 말을 썼나? 막 이런 것들 막 찾아봤어요, 요즘은. 또 그런 게 되게 공부되겠구나. 네. 혹시 꿈이 있니? 마지막 질문이야. 그냥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이 일상의 행복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살면서. 살면서 일상의 행복을 처음 느꼈어요, 아이 때문에. 그냥 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놀이터를 가서 가도 좋은 거지.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냥 세 명이서 앉아서 밥을 먹어도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아이랑 놀이터 가서 그냥 그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완벽한 충만한 행복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사실은 지금이 약간 꿈길이네. 진짜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생기고, 그 전에는 일을 하면서 늘 목표였지. 항상 이 작품이 잘 돼야 돼 막. 근데 그렇게 작품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책임감에 의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됐으면 다음엔 또 더 잘 돼야 돼. 항상 그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하다가 지금은 내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고, 넓어졌구나. 인생은 한 번인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가두면서 나의 20, 30대를 억제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되게 고통 속에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널 지금 만들어. 그거. 이게 지금 네. 행복한 줄 알고. 네. 그네를 타면 행복하다는 맞아요. 걸 느끼려면. 맞아요. 그네를 계속 탔으면 못 느꼈죠. 맨날 그네 타고. 그네 타고 꽂꽂으면 안 된다.
근데 정말 그랬던 거지. 20살 때 그래 보지 않았어. 맞아요. 이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그러니까 절대 안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네. 일밖에 안 한 거고. 일밖에 안 했고 그냥 그게 나의 전부였고 그 속에서 막 행복을 찾았다기보다는 아 전진. 이만하면 다행이야. 뭐 이 정도면 다행이야. 큰 일 벌어지지 않고 이 정도면 다행이야. 막 약간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굉장히 수동적이었다. 근데 지금 와 진짜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근데 정말 다 소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소한 행복을 어떤 거랑도 비교가 안 돼요. 맞아.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행복을 좀 찾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와 이대로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 생크림을 이렇게 요리에 넣거나 이렇게 휘핑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생으로 생크림을 이거는 소스처럼 정말로 넣는 건 소스처럼 처음이에요. 그냥 이게 딱뜨딱땅이라고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많이 먹는 디저트 중에 하나예요. 애플 파이 같은 맞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도 안 달고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크리스피하고. 진짜 맛있죠.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게 안 달고.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나 디저트를 한 거 거의 처음이지. 아 진짜요? 우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좀 싸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줄래? 신랑 좀 갖다 줄게. 이거 미치겠지. 너무 맛있어요. 이건 또뜻할 때 가서 네. 그다음에 와. 이거 먹으면 현빈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줘. 알았어요. 여보, 갖고 갈게.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없어. 차에서 다 먹었어.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설탕 시럽을 넣은 거예요? 사과잼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완전 사과잖아요. 어. 와. 그건 살 안 찌잖아요. 네가 아니에요? 네가 레시피를 안 봤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찾아봤는데 뭐 칼로리 1000kcal 막 이런. 아니 사과만 들어간 거 아니야? 아까 그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퇴근길. 진짜요? 너 끝까지 찍어. 지독하게. 아니 정말 그 기억에 남는 네. 그거 가져가는 거 너무 웃겨. 같이 보자. 잠깐만. 만나요. 우리 같이 한번 아주 좋아. 될때 한번 수다 떠봐요. 시사회. 안녕.